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갈 무렵 유럽의 국토는 초토화되었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영양실조와 기아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재활과 회복을 위해 무리 없이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을 알아야 했고, 만일 대규모 굶주림 사태가 미국에 닥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정확히 알아야 했다. 그러자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이 얼마인지, 인간이 굶주린 상태에 직면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다. 기근은 수세기 동안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였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절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기아 연구를 주도했던 사람은 2차 대전 당시 전투식량 개발에 참여했던 생리학자 안셀 키스였다. 연구 방식은 간단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36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인위적으로 반기아 상태를 조성하고 그들의 신체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다. 실험은 총 4단계로 진행됐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각기 다른 신체 조건을 가진 피험자들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12주 동안 하루 3200칼로리를 똑같이 섭취하도록 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반기아 상태가 12주 동안 진행됐다. 피험자들은 2차 대전 당시 대표적으로 보급되는 음식에 맞춰 감자와 순무, 국물빵과 마카로니 등으로 채워진 1560칼로리의 식단을 섭취하도록 했다. 또한 섭취량을 제한한 상태에서 매주 15시간 정도 실험실에서 가벼운 노동과 35km를 걸어야 했다. 반기아 상태가 지속되면서 피험자들에게는 다양한 신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단백질이 부족해지면서 탈모를 동반하여 피부가 건조해지고 손발톱이 부스러졌다. 실험 참가 단계에서 체크했던 피험자들의 심박수는 평균 55회였으나 반기아 상태에서는 평균 35회까지 떨어졌고, 혈액량은 10% 이상, 심장 박출량은 20% 이상 줄었으며 이들은 지속적으로 저혈압과 현기증을 호소하고 일부는 간헐적으로 실신을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열량이 부족해지면서 기초대사량은 40% 떨어지고 체온을 내지 못해 추위를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당시 계절이 여름이었음에도 이들은 셔츠와 스웨터를 껴입었고 수족냉증을 비롯해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다. 요리책을 수집하며 음식과 나트륨에 강하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최대한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가능한 많은 시간 이불을 덮고 누워서 지내기 시작했다. 성욕은 완전히 줄어들었고 이들의 정자 샘플을 채취한 결과 정자의 운동량 역시 매우 심하게 떨어져 있었다.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에 따라 장의 연동 운동이 줄어들면서 변비가 심해졌고 근육 경련과 근육통을 빈번하게 경험하며 수면의 질이 매우 떨어지고 불면증을 겪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심리 상태였다. 모든 참가자가 건강 염려증 및 우울증, 히스테리 점수가 증가하며 무기력해지고 집중력과 판단력,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다. 그중 일부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실험에서 제외되고, 한 피험자는 나무를 베는 작업 중 도끼로 자신의 왼손 손가락을 자르는 일도 벌어졌다. 피험자들에게 지능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들은 지능은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지적 능력을 사용하려는 의욕이 떨어졌다. 이 모든 부작용이 12주 동안 칼로리 섭취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평균 체중의 24%가 감소하며 벌어진 일들이었다. 반기아 상태가 끝나고 회복기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각 4그룹으로 나눠 추가 칼로리를 섭취했다.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난 그룹일수록 체중을 비롯한 다양한 부작용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으나 충분한 음식이 공급되지 않는 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8주 동안 칼로리 섭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을 먹도록 하고 자세히 관찰했다. 이들은 4000칼로리서부터 많게는 10,0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하며 음식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폭식 성향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피험자들은 위팽창, 복부 팽만감부터 구토를 하는 등 다양한 폭식 부작용을 호소했다. 안셀키스는 회복기에 굶주린 상태에서 칼로리 섭취량에 따라 회복 속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과식으로 인한 장기 손상을 막기 위해 섭취량을 천천히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실험이 끝난 뒤 이들은 대부분 정상 체중을 회복했고 일부는 이전보다 10% 이상 더 늘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 모두 회복된 체중의 비율은 지방 쪽으로 훨씬 기울어지며 이전보다 40% 이상 증가했고 특히 복부와 복부 주변에 축적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실험에서 알 수 있는 점들은 이렇다. 신체는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수록 다양한 신체 기능을 통제하여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는 것이고, 신체 기관을 축소해 기초대사량을 낮춰 필요 칼로리를 줄인다는 것이다. 굶주릴수록 심리적으로 음식에 집착이 강해지고 우울해지며 움직임이 줄어드는 등 삶 자체를 무기력하게 대하기 시작한다. 반대로 굶주린 상태에서 칼로리 섭취량을 회복하면 섭취량에 따라 신체 회복 속도는 더 빨라지고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 문제가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섭취량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사람들은 포만감을 무시한 채 필요 이상의 칼로리를 섭취하며 폭식 혹은 과식을 하게 된다. 또한 다시 늘어나는 체중 비율은 이전과 똑같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제지방보다는 지방의 비율이 훨씬 늘어난다. 이 연구는 굶주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진행된 실험이지만 현대의 잘못된 극단적 다이어트 사례와 방법도 경과도 그 결과도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미네소타 기아 실험은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